This meeting is being recorded. 예, 안녕하십니까. 모두 다 들어오셨나요? 예. 지금부터 CFA 한국협회 2월 런치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에듀케이션 커미티 김에스더입니다. 오늘 세션의 주제는 Unblocking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 가상화폐, 땡땡 코인. 최근에는 뉴스부터 저희 일상 대화까지 최소 하루 한 번은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누군가 물어보면 참 설명하기가 막막한 경험 해보셨을 텐데요. 명색이 CFA인데 민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정우탁 CFA님께서 이런 저희들의 고민을 차근차근 해결할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정우탁 CFA님은 한국협회 QIT 그룹장으로도 유명하신데요. 최근에는 블록크래프터스에서 새로운 블록체인 서비스 출시로 무척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정 CFA님은 카이스트 전산학과를 졸업하시고 애널리스트, 트레이더를 거쳐 로보 펀드 매니저, 가상자산 거래소 퀀트 팀장, 금융 AI 스타트업인 알파브레인 창업까지 한국 금융계의 이 컨버전스 트렌드를 리딩하고 계신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럼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정우탁 CFA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너무 멋진 소개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제 화면을 공유를 할게요. 네, 일단 제목은 Unblocking Blockchain. 사실 이게 살짝 말장난이긴 한데요. 작년 12월 정도에 블록체인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주시면 어떻겠느냐는 이제 수경님의 말씀에 제목을 생각을 하다가 좀 이렇게 블록체인에 대해서 좀 생소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장벽을 깨부수자는 의미에서 언블로킹이라고 그랬고요. 저 단어에 특별한 뜻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여튼 블록체인에 대해서 날짜도 일부러 2022년 2월 22일로 했고요. 원래는 막 2시로 할까 그러다가 점심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12시에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할 이야기는 사실 되게 많아요. 이게 주제가 사실은 엄청나게 넓은 그런 분야인데 최대한 그래도 기초부터 그다음에 요즘 트렌드까지 그다음에 좀 넓게 하지만 깊은 내용도 살짝살짝 넣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블록체인이 뭐냐,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스마트 컨트랙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퍼블릭 블록체인, 프라이빗 블록체인, 가상자산, 크립토 마켓, 코인과 토큰 차이점, 요즘 트렌드 디파이나 NFT, 메타버스, 이거 주제들 엄청 크죠? 자, 그다음에 추천 자료를 한 다음에 시간이 만약에 나오면 Q&A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빨리빨리 넘어갈 테니까 또 식사 도중이어서 또 체하시면 안 되니까 네, 가볍게 들으시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강사 양력에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더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제가 2019년에 우리 협회 컨퍼런스 때 앞에서 패널 활동 잠깐 했었고요. 그다음에 작년 5월에 로버의 미신 막 이래가지고 그걸로 또 제가 제목 낚시를 열심히 하는구나. 하여튼 이거를 발표했었고 최근에는 이거 월가의 콘텐츠 투자 바이블 책을 번역을 했습니다. 공동 번역했어요. 이 제목은 제가 번역한 거 아니고요. 자, 바이블. 네, 하여튼 그래서 현재는 블록크래프터에서 디파이 신사업을 개발하고 있는데 디파이가 뭔지를 또 설명드릴 거고요. 네, 일단 제가 블록체인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발표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분명히 또 계실 거고 하지만 블록체인의 불자도 모르시는 분들도 들으실 거라는 걸 감안을 하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디테일보다는 좀 개인적인 해석이나 경험 같은 것들 저희 이제 업계에 있다 보니까 그런 말씀들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또 CFA 회원들에게 의미 있는 내용 이러니까 갑자기 부담스럽긴 한데 네, 내용을 전달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바쁘신 분들은 또 중간에 나가신 분들은 이 리포트가 제일 좋다는 건 아니고 최근에 1월 19일에 이걸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읽어보셔도 좋다. 이 자료도 조금 활용을 했어요. 모든 내용이 다 맞지는 않고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리를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다 추천을 한 거고요. 네, 요즘 뉴스가 난리도 아니죠. 1월 27일에
막 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뭐 커스터디 한다. 디지털 자산. 그다음에 뭐 2월 1일에도 미래에셋 이어 삼성증권도 진출 검토 한다고 사이트에서 뭐 올렸다나 뭐 그러고 2월 10일에는 블랙록이 크립토 트레이딩을 뭐 알라딘 인베스트먼트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뉴스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제 이런 흐름들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제 희망을 해서 고팍스라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콘텐츠 팀장을 하고 했었던 건데 하여튼 이런 흐름이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그 SK증권 거기를 보면 이제 초보를 위한 또는 이제 처음을 위한 그 기본 내용을 정리한다는데 맨 앞에부터 용어 정리라면서 이게 딱 놨어요. 근데 이거 보면은 그렇게 기초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 네, 기초적인 내용이 아니고 좀 좀 벙찔수가 있다. 그 다음에 약간 살짝 틀린 내용도 있는데 뭐 그래도 저는 정리를 굉장히 잘한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여튼 이걸 다 얘기를 하지는 못할 거예요. 네. 자, 일단 오늘 제일 중요한 얘기는 여기에요, 사실은. 블록체인이란 무엇인가? 왜 중요하냐? 사실 이 근본을 좀 알아야 다른 것도 응용 같은 걸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왜 중요하냐면 이거에 대해서 잘못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뭐 스마트 컨트랙트를 보고는 블록체인은 월드 컴퓨터다 뭐 이러기도 하고 뭐 프루프 오브 워크다 뭐 이렇게 파편적인 거를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사실 블록체인 그 자체는 생각보다 별거 아니에요. 그 유튜브가 굉장히 괜찮아서 링크를 달아놨고 아마 강의 PPT, PDF 파일은 공유가 될 겁니다. 자, 일단은 블록체인은 블록들의 체인이에요. 자, 체인은 이렇게 묶여 있는 거죠. 사슬처럼. 그래서 이렇게 사슬처럼 이렇게 묶여 있는 거고 블록은 이런 뭐 박스나 뭐 어떤 담는 공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일단 블록을 먼저 보죠. 블록에는 데이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데이터가 들어있냐는 뭐 블록체인마다 다르겠죠. 예를 들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누가 누구한테 얼마를 보냈다. 그 데이터를 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다른 블록체인들은 다른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블록이고 데이터가 들어있고 두 가지가 더 들어있어요. 물론 다른 것도 더 들어올 수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근원적인 블록체인은 해시라는 것과 이 앞에 블록의 해시를 갖고 있어요. 즉 현재 블록의 해시와 앞에 블록의 해시를 갖고 있어요. 자, 해시가 뭐냐? 이거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내용물을 약간 암호화 같은 걸 해가지고 이런 코드를 만들어내요. 뭐 36024, 뭐 B, 뭐 F 뭐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게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겠죠. 막 그 알파벳 26이고 숫자가 10개니까 36, 이거 하나가 36 곱하기 36 곱하기 경우의 수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내용이 바뀌면 해시가 달라져요. 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용을 약간 암호화를 해가지고 한 줄로 딱 표현한 게 해시거든요. 약간 지문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지문. 이 블록이 갖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지문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전의 해시, 그러니까 이전 블록의 이전의 데이터를 담고 있는 그 블록의 해시, 지문 같은 거를 기억하고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이게 다 연결이 되겠죠. 앞에 해시를 보고, 자, 예를 들어 3번 블록의 해시가 6BQ1이에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블록들 중에서 해시가 그 블록의 해시가 6BQ1인 걸 찾으면 돼요. 찾으면은 얘가 내 앞에 거구나. 그러니까 딱 이렇게 그 사슬처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했냐면요. 맨 처음에 블록체인을 만든 이유가 데이터를 조작하면은 걸리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누가 2번 블록의 내용을 바꿨어. 그러면 해시도 바뀌거든요. 그러면 연결이 안 돼요. 그러면 2번 이후의 그 블록들은 좀 거시기 하구나. 뭔가 이상하구나를 알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연결되었으니까 그 시간 그 순서대로 딱 그 연결이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가 사실은 블록체인이에요. 막 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그 이후부터는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걸 더 강화를 하고 개선을 하고 활용하느냐예요.
그래서 블록체인은 한마디로 데이터를 담고 있고 해시 약간 지문 같은 거를 담고 있는 블록들의 사슬이다. 어떻게? 이전의 해시 값을 기억함으로써 이렇게 연결돼서 누가 조작을 하거나 그랬을 때 딱 티가 나는. 네, 조작하려면 다 해야 되겠죠. 그쵸? 이 앞에 뒤에 있는 것들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언블로킹 블록체인 여기서 끝을 하면 되느냐? 사실 이 강의를 10시간도 할 수도 있고 뭐 1시간도 할 수 있으니까 해볼게요. 자, 이 개념이 제가 알기로는 1991년도인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2009년에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나와요. 화이트 페이퍼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명을 썼어요. 이게 일본에 이 이름의 사람을 찾아냈는데 그 사람은 아니라고. 네, 그냥 제 추측으로 일본 사람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가명을 쓴 거고 지금도 내가 사토시야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 철학에 있는 사람은 절대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여튼 자 보면 비트코인이 peer-to-peer electronic cash 시스템이에요. 네, 자 peer-to-peer 그다음에 electronic cash 시스템. 자 캐시는 어떻게 될 수 있냐면은 아까 여기서 내용물을 누가 누구한테 얼마를 보냈다를 담아내면 그걸로 뭔가 캐시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겠죠. 진짜 지폐가 왔다 갔다 안 해도 할 수 있는 거고. 자, 피어 투 피어를 뭐 한 거냐면은 이 블록체인을 P2P화를 한 거예요. 네, P2P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블록체인이 한 사람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한 컴퓨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컴퓨터들 다 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오픈을 해 놓은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컨센서스를 이루게 되는데 막 이 사람들이 이거 이 블록에서 그 조작한 게 있냐 없냐 다 각자 작업들을 해요. 작업들을 하고 일종의 투표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 정상인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뭐 이렇게 하면 그 과반수가 이렇게 통과를 해야만 되고 통과된 것만 이게 블록체인이 괜찮다. 즉 이제 새로운 블록을 만들 수 있겠다. 그게 약 10분에서 30분이거든요. 요즘 그때마다 새로운 블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10분간 이루어진 거래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그 블록에 담긴 데이터 있잖아요. 그게 계속 쌓이는 겁니다. 체인으로 이렇게 계속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컴퓨터를 비트코인으로 이걸 내가 이 역할을 하겠다. 이걸 보고 이제 마이닝이라 그러는데 마이닝 역할을 하겠다고 하면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과거에 있던 모든 비트코인의 거래 내역을 다 다운받았고 다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자, 근데 왜 P2P를 했느냐? 해커가 이 컴퓨터 하나만 있는 이 블록체인은 해킹할 수 있잖아요. 물론 쉽지 않지만. 근데 전 세계에 있는 이 사람들이 있으면 이 전 세계 사람들의 절반을 이겨야 돼요. 네, 그 비트코인은 그 연산으로 하기 때문에 연산을 전반을 이겨야 돼요. 자, 그래서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디스트리뷰트 레저 이게 일종의 원장이잖아요. 누가 누구한테 그 얼마를 보냈다는 데이터들이 이렇게 담기는데 일종의 원장이어가지고 디스트리뷰트 레저. 그래서 블록체인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가끔 블록체인은 분산 원장이다 뭐 이러시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 아니에요. 원천적으로는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고 자 근데 P2P 네트워크로 함으로써 이게 더 강해지는 거죠. 보안적으로.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특징이 뭐냐면은 Proof of Work라는 게 있어요. 이거 뉴스에도 들어보셨죠? 테슬라가 저기 비트코인 받다가 환경 문제로 안 된다 그러는데 이 검증을 하고 새로운 이 해시값 이 블록을 생성하고 이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연산을 해야 돼요. 약간 소수 그 프라임 넘버 있잖아요. 그거 찾아내는 그런 계산이에요. 그래서 더 빨리 할 수도 없고 막 다 돌려봐야 되는 그런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 해커가 이걸 다 조작을 하려면은 그 어려운 문제를 10분이나 30분 안에 그걸 다 알아내고 다른 사람들도 다 해킹해가지고 다 바꾸고 그래야만 이게 깨져요. 근데 그걸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proof of work 이 연산을 많이 하는 그거에 대한 증명을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컴퓨터를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닝 해가지고 성공을 이 연산을 풀어내잖아요 문제를. 그러면 그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줘요. 그러면 이 체계가 왜 돌아가냐면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캐내기 위해서 이 역할을 많이 해주겠죠. 만약에 컴퓨터 돌리는데 아무도 돈도 안 주면 아무도 컴퓨터 이거 안 돌리겠죠. 왱왱왱 돌아갈 텐데 연산 많이 하느라. 근데
이게 게임 티오리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로 하여금 비트코인이 잘 돌아가게 해야 되는 이유는 자기가 비트코인을 받았을 때 그게 가치가 있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블록체인의 본질은 딱 여기까지예요. 근데 이거를 PP를 하고 프루프 오브 워크를 하냐,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를 하냐, 뭐 스마트 컨트랙트가 있느냐 그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 쉽지 않은 내용이고 빨리 하는 걸 좀 이해를 해주세요. 내용 더 많은데 예, 좀 욕심을 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BTC는 비트코인이에요. BTC. 모든 코인과 토큰들은 그 세 글자 내지 뭐 네 글자 다섯 가지도 봤는데 그 외환 그 코드처럼 KRW 그런 것 마냥 이렇게 만들어요. 자, 티커 같은 거지. 해킹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비트코인 그 네트워크는. 털렸던 그 소식들은 다 지갑이 털린 거예요. 원래. 네, 핸드폰에 잘못 저장이 났다거나 거래소 그 지갑이 털렸다거나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정말 완성도 높은 뭐 이중 지불 뭐 방지나든가 만약 일어나도 그 복구하는 그런 어떤 그 로버스트네스가 정말 훌륭한 거예요. 네. 자, 다만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마이닝하고 있는 연산력, 이 컴퓨터 능력보다 전 세계 능력보다 51%, 그러니까 50%만 초과하면 돼요. 약간 주주총회처럼 그런 그 쉐어를 갖고 가지면 이걸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거는 백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토시가 비트코인은 해킹이 안 되고 깰 수 없는 시스템이지만 깨는 방법은 이거다. 전 세계 일하는 사람들의 51% 이상의 장악을 하면 된다. 연산력을. 하지만 또 이거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요. 네,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아, 마이크가 좀 멀게 느껴지네요. 네, 조금만 제 얼굴이 좀 크게 보이더라도 네, 좀 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많이 올랐고 1불도 안 하던 시절에 있었는데 지금 막 몇만 불이죠? 네. 그래서 로그 차트로 봐야 돼요. 네, 그래서 로그 차트를 보면 이렇게 생겼고 그다음에 이건 뭐 그 뭐냐 어떤 그 지표를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건 그냥 참조하시고 이게 좋다는 거 절대 아니고요. 우리 투자 전문가들끼리 네. 자, 그다음에 이것도 또 다른 차트 이렇게 보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다. 네, 약간 그럴싸하죠. 자,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더리움, 글씨가 좀 잘리는데 ETH가 이더리움의 그 티커고 스마트 컨트랙트. 이 사람이 이제 이분이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에요. 비탈릭 부테린이라고 러시아 출생의 캐나다 시민권자인데 원래 이 코인 바닥에서는 약간 종교랑 비슷해요. 비트코인 미는 사람은 거의 종교처럼 밀고 이더리움을 미는 사람도 거의 종교처럼 미는데 저도 약간 이더리움 봐가지고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인간이 아닙니다. 외계인, 외계인. 네, 열 몇 살 때 이미 이걸 생각해가지고 세계를 막 이끌었고요. 이더리움을 만들고 하여튼 엄청난 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블록체인의 엄청 큰 그 개파로 볼 수가 있죠.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건 뭐냐면은 계약을 알고리즘으로 자동 실행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뭐 재밌는 얘기 하나 들어볼게요. 이 실제로 있는 거고 그 미국 항공사 연착이 되면 보험을 받는 그런 보험 시스템을 이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클라이언트가 어떤 항공표를 샀어. 근데 그 미국 공식 그 연착 그 정보 시스템에서 연착이 됐다 딱 오면 보험금을 싸주게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여기에 락업된 자산이. 예. 이 보험사가 심지어 그 직원들이 이 돈을 빼가려고 해도 안 주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딱 조건만 딱 맞으면 알고리즘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세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미들맨이 필요가 없는 거죠. 보험맨이 볼 필요도 없고 자동 알고리즘 처리해야 되니까. 두 번째로는 신뢰를 어떤 우리 사회는 법이라든가 정부 아니면 전문가 뭐 중개사 이런 걸 통해서 신뢰를 했다면 알고리즘으로 신뢰를 형성하는 신뢰 머신을 만들어낸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엄청난 거죠, 사실. 그리고 전 세계에 이런 이제 아까 비트코인처럼 마이닝하는 그런 컴퓨터들도 있어요. 이더리움을 또 마이닝하는 컴퓨터들이 있는데 이 컴퓨터들이 이걸 동작하기 위한 그 연산력을 또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월드 컴퓨터가 된 거예요. 월드 컴퓨터. 예. 전 세계에 이걸 해주는 컴퓨터를 우리가 이 스마트 컨트랙트나 이더리움 이 베이스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지금 들으시면 약간 앙다울 수 있는데 이거 엄청난 혁명인 거죠. 그거를 10 몇 살 소년이 만들어냈다는 거. 인간이 아닌 것 같은 뭐, 네. 그 보통에 보면 먼상부 쳐다보고 있거든요. 뭔가 이렇게 외계인한테 교신하고 있는. 자, 하여튼 이런 거고 스마트 컨트랙트. 그래서 블록체인의 본질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아니라 블록체인 여러 가지가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담은 거죠 거기에다가.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이더리움 그런 데는 내용물이 그렇게 담기는 거예요. 이런 그런 알고리즘으로 이런 어떤 계약을 누가 언제 얼마치를 맺었다. 그런데 해시가 또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거고. 자, 네, 시간 관계상 할 얘기가 끝도 없지만 자, CBDC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국은행도 1월 25일에 발행 성공했다고 얘기 나오고 또 여러 나라들 소식들이 막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어요. 자, 이게 경제학자, 정책자들한테는 꿈 같은 통화예요. 왜냐하면은 자, 일단은 모든 거래가 다 트랙이 되죠. 그러면 탈세를 할 수가 없죠. 뭐 절세는 가능하겠지만 그 다음에 경제 지표들 있죠. 그걸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GDP 발표 원래 막 거의 뭐 보름이나 뭐 한 달 반 뭐 이렇게 기다려야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세계 제일 빠른 걸 알고 있는데 그냥 바로 실시간으로 알 수 있고 그 기준금리 올리는 효과도 바로바로 볼 수 있고 네, 정말 꿈과 같은 통화죠. 그래서 정부들이 이거를 안 할 이유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네, 거의 없고 여러 나라들이 진행 중이고 다만 제가 해석하기로는 이게 두 가지 진영으로 나뉘어요. 공산국이냐 또는 독재국이냐 vs 자유진영. 자, 먼저 중국을 좀 얘기를 해보면 사실 블록체인 쪽에 특허 수라든가 또 코인 그 마이닝 컴퓨터라든가 코인 또 트레이더라든가 중국이 세계 1위였어요. 네, 그런데 중국이 철저히 국가 통제 중심으로 지금 완전 바꿨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의 블록체인이 굉장히 죽었어요. 그 비트코인 마이닝도 세계 1위였는데 완전히 지금 다 없어졌고 그 막 사업가들도 다 해외로 내빼고 막 그런 분위기인데 제 해석으로는 정치적으로 어쩔 수 없는 방향성이 같아요. 물론 제가 뭐 중국인이면 이걸 싫겠지만 얘네들은 이게 사실 비트코인이 애나키즘의 근간이거든요. 물론 뭐 나카모토가 뭐 인터뷰를 뭐 한 적도 없고 그러지만 기본적으로 2008년이 글로벌 금융위기이지 않습니까? 근데 달러를 막 찍어내니까 2009년에 나온 거예요. 타이밍이 딱 좋았죠. 그 다음에 키프로스 사태 터지고. 네. 그래서 정부를 믿을 수 없다. 이런 거고 사실 BTC가 그 결제 그걸로 많이 되면 우리 원화라든가 달러 같은 필요 없어지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중국은 약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체제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도 이런 쪽으로 갔죠. 그래서 미국도 원래는 처음에는 약간 크립토에 대해서 좀 약간 경계를 많이 했어요. 지금도 많이 하고 있죠. 뭐 현물 ETF 승인도 계속 안 내주고 있고, 그다음에 뭐 세금도 때리고 벌금도 막 때리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마지못해 중국이 이쪽으로 가니까 이미 중국이 앞서가다가 이쪽으로 가니까 약간 따라가서는 절대 세계를 양분할 수 없거든요. 약간 그런 의미에서도 좀 자유롭게 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USD도 CBDC로 하더라도 민간과 협력하는 방향으로 민간도 이게 하면서 페이스북 그 원래 리브라라고 원래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 물론 나중에 후퇴를 했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미국이 허용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틀릴 수도 있지만 예. 그리고 엘살바도르는 아예 BTC를 자국 통화로 하고 그리고 이게 돈의 역사로 보면 수순인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일렉트론 머니가 쓰고 있죠. 우리가 지폐를 별로 안 쓰잖아요. 동전도 거의 안 쓰고. 그리고 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다 트래킹 가능하고 조작 불가능한 걸로 가야지. 사실 지금도 뭐 신용카드 회사 누가 해킹해가지고 바꾼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뭐 짐바브웨 대통령이 통화 엄청 찍어내가지고 뭐 햄프 인플레 오고 뭐. 네. 자, 다음. 잠깐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해버리나? 오케이. 네. 다음에 블록체인의 퍼블릭과 프라이빗이 있어요. 네. 자, 누구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아니 퍼블릭 블록체인이 진짜 블록체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블록체인의 본질은 그냥 블록의 체인이에요. 자, 근데 퍼블릭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누구나 다 그거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약간 그거의 운영자처럼 마이너 그 마이닝 할 수 있는.
네, 그래서 permissionless 이거 하는데 퍼미션 없어요. 네, 그냥 라이센스 필요 없어요. 그냥 하면 되고 누구나 조인할 수 있고 탈중앙화가 돼 있다. 예,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 막 이걸 막 통제하고 그런 거 없어요. 물론 그 발행량 그 속도를 이제 알고리즘에 이미 박아놨지만 그 이후에 뭐 건드리거나 그런 게 거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정부나 기업들이 통제하면 프라이빗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중국의 CBDC는 당연히 프라이빗인 거고 물론 미국도 CBDC 발행하면은 뭐 그것도 프라이빗인 것 같은데 자, 정부도, 기업도 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월마트가 이렇게 유통물류에 블록체인 도입했대요. 왜냐? 템퍼링. 이게 그 조작이거든요. 또는 misrepresentation. 잘못 이렇게,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게 데이터를 표현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막을 수 있고, 그 효율이 좋아진다는 걸 발견해서 했고, 그다음에 그 머스크 있죠. 세계에서 제일 큰 그 회원사도 이걸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꼭 나쁜 거냐? 그렇지는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좋을 수 있다. 그리고 퍼블릭만 블록체인이 아니다. 한 2년 전만 해도 저도 막 이렇게 떠들고 다녔어요. 퍼블릭 블록체인 진짜 블록체인이 이랬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또 채팅이 누가 왔는데. 네. 자, 그 가상 자산이라는 표현이 우리나라 그 정식 그 명칭으로 그 채택이 됐어요. 근데 사실 이게 약간 그림이 약간 이게 중요치 않은데 자 영어로는 크립토커런시입니다. 크립토커런시. 자 가상자산에 크립토커런시에 그 어떤 말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정확히 의역을 하자면 암호화폐로 저는 해석되기를 원했었어요. 이게 언제 결정되냐면 제가 고팍시스 때 결정됐는데 다들 별로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약간 정치적인 약간 저의가 담겨 있는 용어예요. 가상자산이라고 그러면 사실 그 옛날 싸이월드 도토리 있죠. 도토리랑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부가 계속 이 암호화폐를 이렇게 억누르려고 그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약간, 이거 가상이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리고 화폐나 통화라는 말 쓰고 별로 안 좋으니까 또 화폐보다는 통화를 썼죠. 예. 자, 그래서 그랬는데 사실은 크립토커런시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는 크립토스라고 하기도 하고 크립토 애셋이라고 하기도 하고 크립토커런시. 예. 우리나라 사람처럼 막 가상 화폐 뭐 이렇게 안 그래요. 그는 버추얼이죠, 버추얼. 네. 자, 그래서 크립토커런시는 가상이 아니에요. 실제적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제가 돌아가면 조작할 수 없고 누구 만들어 막 만들고 그런 게 아니니까 사실 뭐 지폐도 그냥 마음대로 찍어내는데 네.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암호화는 블록체인의 필수 불가결이에요. 이 블록체인이라는 거 만든 것 자체가 보안 때문에 만든 거예요. 네, 보안 때문에 조작 못하고 어떻게 하면 게임 이론을 이용해 가지고 또 이용자들이 이거를 자진해서 필수 깨끗하게 유지를 할까 뭐 이런 거를 한 거기 때문에 잠시만요. 제가 이게 약간 네, 가려가지고 이게 불편한 사진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해시 그것도 약간 암호학이었잖아요. 약간이 아니라 완전 암호학이에요. 자, 그리고 인크립션 뭐 시메트릭하고 뭐 두 가지가 있는데 그다음에 zero knowledge proof 이건 뭐냐면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러시아 같은 나라에는 막 선거 조작이 막 많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그 선거 데이터를 딱 잡아서 아무 개가 누군지 모르고 누굴 찍었는지 모르지만 그걸 다 합산해 가지고 푸틴이 몇 표 받았고 경쟁자 몇 표를 받았는지를 그 사람이 누군지 누굴 찍었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합은 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암호화해 가지고 약간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데이터의 그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도 뭔가 할 수 있는 것들 암호학으로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암호화는 블록체인의 필수 불가결한 부분입니다. 아까도 해시가 나왔잖아요. 예, 암호화학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블록체인에서 왜 크립토가 들어가지? 그거를 모르시면 블록체인을 또 모르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암호화학이 얼마나 어려운 분야냐면은 진짜 인재 구하기도 힘들고요. 우리나라에도 한 사람이 별로 없고 예를 들면은 저 고팍스 있을 때 그 CTO 분이 스탠포드 전산과 나오고 그다음에 구글에서 일하시다 오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암호화 논문을 들고 오셔가지고 이해를 못하겠다고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저한테 주셨어요. 저도 나름대로 카이스트 전산과고 영어도 뭐 하고 수학도 공부하고 머신러닝도 공부하는 했는데 진짜 검은색이 글씨고 흰색이 종이에요. 그렇게 어려워요, 진짜. 그리고
또 제 콘트 팀 그 팀원이 하버드 수학과 박사거든요. 네, 근데도 그분도 검은색은 글씨요, 흰색은 네, 진짜 뭐 너무 어려운 분야여가지고 이거 진짜 완전 그 하이테크입니다. 네, 그래서 암호화 같은 거는 이렇게 열쇠 같은 걸 줘가지고 이런 글씨를 이런 걸 보내가지고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는 그 암호가 되게 중요하다. 뭐 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이걸 강조하고 싶었고. 네, 다음은 크립토 마켓. 이 크립토 마켓, coinmarket.cap.com 이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 모든 주요 코인들 다 이렇게 시총으로 이렇게 소팅도 되고 뭐 볼륨, 뭐 최근 7일 그 가격 추이 이런 거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클릭하면 이제 그 구체적인 그 정보들 나오고. 자, 근데 크립토 마켓은 굉장히 달라요. 예. 물론 이것보다 더 많은데 다 말하다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24시간 7일 매일 365일 휴일 없이 돌아간다. 이게 왜 그러냐면 공대생들이 만들어서 그래요. 공대생들이 너무 그 좋게 말하면 순수하고 순진해가지고 은행원들처럼 막 10시 열고 막 3시 닫아야 되는데 그냥 24시간 7일 그냥 일하겠다 한 거예요. 그냥 그러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정부나 그런 은행들 없이도 우리들 계속 쓸 수 있다. 뭐 그런 철학으로 만든 거니까 이런 겁니다. 또 전세인들이 써야 되고 소수점 거래단이 돼요. 뭐 신한금투가 뭐 소수점 주식 살 수 있다 뭐 그 시작을 했었죠. 근데 여기는 0.0000001 BTC가 이 사토시 단위라고 해요. 네, 그래서 기본이 소수점 거래로 굉장히 많이 쪼갤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네, 그 다음에 근데 이게 되게 장점이에요. 그리고 엑스체인지가 곧 브로커. 원래는 우리는 거래소가 있고 증권사들 있죠. 근데 아직 이 바닥에는 그게 좀 약간 혼탁해요. 네, 엑스체인지가 곧 브로커 역할을 해가지고 컨플릭트 오브 인트레스트 많이 일어나는데 분명히 저는 그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브로커랑 이거를 분리되는. 네, 그런 게 생각나고 뭐 언젠가 CFA 그 에틱스 문제도 나올 수도 있겠죠, 뭔가. 그다음에 커스터디가 아직 부족하다. 아까 뉴스를 봤죠. 은행들 커스터디 한다고 하고. 그런데 그래서 사실 유사수신도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고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도 유사수신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닥에서는 약간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또 고객이 안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CFA 약간 에틱스 약간 거리나 잠깐 뜨끔했는데요. 근데 이제 이 업계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없으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regulations.가 거의 없어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특검법으로 그나마 레귤레이션 생긴 나라예요. 그리고 텍세이션도 우리나라도 원래 하려다가 이번 대선 네 그게 있으니까 또 미루기로 했죠. 예, 그 두 후보 모두 다 미룬다는 입장을 밝혀서 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소위 말하는 고래라고 하는 분들의 영향이 커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마이닝 하면 많이 줬거든요. 많이 줬고 가격도 1불도 안 했고 막 몇 불, 몇십 불 할 때 왕창 사놓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 그 당시 그 해커들이 그 랜섬 머니로 비트코인을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웃긴 게 뭐냐면은 그 해커들한테 랜섬 머니를 주기 위해서 그 당시에 뭐 몇백 불 샀어. 그래가지고 거의 다 줬어요. 그래서 0.000 남았는데 그게 지금 값이 그때 냈던 돈보다 몇 배 되는 그런 일도 일어나고 그럽니다. 예, 하여튼 예, 아마 해커는 바로 팔았겠죠. 바로 팔았는데 오히려 해킹 당한 사람은 돈을 번 거죠. 그 해커한테 보내주고 남은 거를 그냥 들고 있었 그게 뭐 거의 1만 배 떴으니까. 자, 하여튼 그 영향력이 커서 심지어 그 뭐냐 크립토 퀀트 그런 사이트에서는 이 고래 활동들을 분석을 해요. 왜 가능하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록체인은 다 투명하잖아요. 그 데이터들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월렛에서 누가 얼마를 보냈고 이걸 다 트래킹 해보면 저거 엄청나게 고래가 비트코인을 거래소에서 뭐 넣네 팔려고 그러나 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변동성이 큽니다. 왜냐 아직 이 바닥이 성숙하지 못했고 불안감이 크겠죠. 커스터디도 안 돼. 뭐 해킹 그 월렛이 해킹되는 거죠. 월렛 해킹될 수 있어. 엑스체인지가 뭐 돈 들고 튈 수 있어. 그다음에 고래가 갑자기 많이 팔면은 그 상황에서 또 급락을 하면 또 다들 우르르 파는 거죠. 네, 그래서 변동성이 큽니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전 세계인들이 이거 다 보고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테슬라 주식은 미국인들이 주로 보고, 물론 요즘 이제 뭐 한국 뭐 동학개미 뭐 서학개미 뭐 그렇게 했지만 비트코인은 전 세계인이 똑같은 비트코인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민감하게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이동성에 비해서 깔려 있는 이동성에 비해서 많은 주문들을 넣었기 때문에 호가를 완전히 그냥 뭐 막 3% 5% 급등락도 그냥 긁어버려요. 네. 하여튼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기존 기관들이 좀 꺼려했던 부분도 있는데, 자,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어렵습니다. 뭐 퍼가 있어, 영업이익 있어, 재무제표가 있어, 뭐 없는데 사실은 만들 수 있겠죠. 어, 오히려 데이터가 다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고, 얼마나 그 네트워크 활성화되어 있느냐, 마이닝이 얼마나 그 활발히 되어 있느냐, 그런 것들로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크인베스트라는 뭐 다 아시겠지만 이 회사도 언체인 데이터, 언체인의 데이터 뭐냐면은 체인 상에 있는 데이터. 아까 그 블록체인 체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연결되어 있는 그 상에 있는 데이터로 evaluate 할 수 있다, 비트코인은. 네, 프레임워크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번에 그 12월 31일 작년 핫한 리포트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크립토 시장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이걸 하나도 안 해보고 갑자기 펀드 매니저한테 운용하라 그러면 본인은 할 수 있다고 자신감 있어도 상당히 많이 부딪힐 겁니다. 네, 좀 연습이 많이 필요하고요. 좀 배울 게 좀 필요해요. 자, 그다음에 우리 한국에서는 보통 코인 한다 막 그러는데 사실은 코인과 토큰이 좀 구분이 돼야 돼요. 물론 이 바닥에 아직도 용어에 대해서 완전히 정리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중앙화에서 뭐 누가 하다라는 것도 아니고 뭐 표준어 연구원 그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 이것도 약간 요즘은 또 약간 또 다른 개념으로 또 갈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개념은 뭐냐면은 코인이 좀 더 약간 더 메인이에요, 메인. 예, 무슨 말이냐면 약간 OS 같은 거, 토큰은 약간 앱 같은 거고, 예, 그래서 OS 같은 건 어떤 의미냐면은 아까 비트코인이잖아요, 비트코인.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뭔가를 또 다른 거 할 수 있겠죠. 다른 코인을 발행한다거나, 그러니까 다른 그 블록체인을 만든다거나. 근데 비트코인이 약간 더 인프라 같은 OS 같은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iOS나 안드로이드. 예.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택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약간 만들어줬잖아요, 인프라. 그 OS 같은 거, 앱스토어 같은 거. 예. 그리고 또 솔라나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코인이라 할 수 있다는 저는 이제 그런 이제 개념으로 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또 약간 사파 같은 그런 이제 뭐 제가 사파일 수도 있지만 그런 이론도 나오던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이게 메인넷이라는 게 있는데 메인넷이 약간 그 아까 그 블록체인 돌아가는 거, 그 소스 코드가 그런 어떤 진짜 OS 같은 소프트웨어가 돌아가고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코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간 좀 더 근본이 있는 약간 또 마이닝이 되는 또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메인넷 그래서 이제 모든 코인 소위 말하는 이제 메인넷인 코인들은 약간 그 메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싸움을 하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소프트웨어 산업을 지배했듯이 리눅스랑 그 애플이랑 싸웠죠.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거고 토큰은 그 위에서 돌아가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소위 말하는 이제 김치 코인들이 대부분 토큰들이죠. 이 메인넷 도전을 많이 안 해요. 사실 하기도 좀 어렵고 저는 하는 거에 좀 반대합니다. 사실 사업적으로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뭐 삼성전자 이런 애들이 하지 않는 한 과연 잡을 수 있을까? 하여튼 뭐 BAT, FTX 코인, FTT 등 정말 많아요. 이게 거의 다 토큰이에요, 사실. 네, 토큰. 네,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셔도 좀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USDT나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이 뭐냐면은 이제 그 이거 이더리움 베이스인데 이더리움으로 이제 그 새로운 토큰을 발행했는데 뭐냐면은 가치가 US 달러랑 이렇게 패깅이 돼요. 그래서 1 USDT는 1 USD 그 법정 화폐랑 같도록 이렇게 해놓은 건데, 하여튼 그다음에 요즘 또 핫한 NFT 이것도 토큰이에요, 토큰. 코인이 아니에요. 자, 자, 전 지금 얼마나 남았는지 잠시 좀 그래 나쁘진 않네. 오케이, 자, 트렌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디파이를 먼저 얘기할게요. 디파이는 Decentralized Finance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블록체인은 Decentralized. 어떤 중앙 정부나 뭐 미ddleman 뭐 이런 사람들 없이 신뢰를 알고리즘으로서 컴퓨터로서 인터넷상으로 자동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렌딩, 그 이제 대출, 덱스 이건 뒤에 또 설명드릴게요. 그다음 자산 같은 거 뭐 관리하는 거 이런 게 있고 베이스는 토빅에 다 이더리움 베이스죠. 근데 다른 베이스도 있습니다. 뭐 솔라나나 뭐 BSC나 바이낸스 거. 규모 이거 빌리언 달러거든요. 그러면 16조 원. 네, 이런 돈들이 지금 거의 뭐 2, 3년, 5년 사이에 이게 모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바닥이 엄청나게 빨리 발전하고 있고 저도 지금 디파이 서비스를 출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고 있고 네, 탈중앙화 성격은 아이고, 네, 뭔가 이게 중앙화 아니라 네, 이런 중앙에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네트워크로 이 그림 별로긴 한데 자, 그다음에 어 핀테크랑 또 달라요. 핀테크는 예, 중개자 디파이는 최소화하고 핀테크는 핀테크 업체가 해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나와 있는 디파이라고 하는 것들도 완전히 디센트럴이 된 건 거의 없어요. 하지만 점점 이게 탈중앙화 하려는 게 이제 올해부터의 추세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프로토콜로 이 토큰이 발행이 되고 또는 코인이 이제 디파이는 다 토큰이네요. 예, 토큰이 발행이 되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 하나인 덱스를 설명드릴게요. 덱스는 Decentralized Exchange예요. 반대말은 그냥 엑스체인지예요. 예, 뭐 CEX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 탈중앙 거래소고 이게 뭐냐면은 거래소는 원래 자기가 중앙에서 관리를 하고 막 하잖아요. 이거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예를 들면 이제 유니스왑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이 크립토계 이 뭐냐 그 블록체인계에 엄청나게 많은 혁신들이 일어나고 있고 금융적으로 혁신이 많이 참신한 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AMM인데 Automatic Market Making. 마켓 메이킹을 하면 우리 그 유동성 공급 LP들이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막 호가에다가 가격을 깔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뭐냐면은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더랑 USDT를 풀이 있어요. 이더 풀이 있고 USDT 풀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를 들면 여기다 1조 이더를 받고 여기에 591조 이더를 박으면 1이더 가격이 그 풀 사이즈 계산해가지고 2,591달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가가 없이도 시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가가지고 이더를 사고 싶어 그러면 이게 치면은 이 가격으로 실피지 계산해가지고 이더를 체결을 시켜줘요. 마켓메이커가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누가 샀으니까 순간적으로 이더리움 풀이 줄어들고 USDT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공식이 있어요. 이게 이더량 곱하기 USDT 양이 상수가 되게 하라 이거거든요. 그럼 아까 누가 이더리움 샀으니까 이더리움이 줄어들고 USDT가 올라가는데 이게 상수가 돼야 되니까 이더리움 가격이 올라가요, 저절로. 그게 맞잖아요. 사면은 가격이 올라가는 게 맞죠? 왜냐면 그 유동성 풀의 양이 바뀌니까. 그러면 이걸 또 보고 있다가 이걸로 돈 버는 사람들은 그 마켓 메이커들 같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풀에다가 이렇게 넣는 거예요. 채워 넣는 거예요. 다른 거래소에 보니까 가격이 지금 이 가격이 아닌데 그래서 유동성을 딱 넣으면은 그걸로 이제 장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빨리 설명해 가지고 이해 못 하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혁신적이죠. 예, 지금까지 상상 못한 새로운 시장의 유형을 만들어낸 거예요. 네, 그래서 블록체인은 정말 혁신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 기존 금융권 분들도 저를 포함해서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금융권에 있는 사람이 나가서 만든 걸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자, 저는 이런 게 있다는 거, DEX. 그리고 AMM이라는 것도 있고 이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새로운 토큰을 발행을 했어. 근데 그거를 상장해야 되는데 덱스에 상장하는데 그 조건을 또 알고리즘을 해가지고 내가 막 설정할 수 있어요. 이런 공식도 자기가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한 그런 것도 생겼어요. 밸런서라는 사이트에 그런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굉장히 혁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이게 엄청나게 감명받았어요. 처음 해보고. 자, 그래서 디파이에 여러 가지가 있고 랜딩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설명하다가는 시간이 없고 제 생각에는 랜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미가 크냐면은 그 개발도상국에 우리는 당연하다 생각하지만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국민의 막 80%, 막 90%인가 뭐 그런 나라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금융 활동이 아예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블록체인이나 이 코인으로서 이제 그 거래 내역으로 신뢰도를 쌓고 그걸로 이제 랜딩도 할 수 있고 버로우도 할 수 있고 이런 이제 경제체를 만들어내는 거여서 물론 아직은 이제 돈 많은 사람 위주지만 제 생각에 이게 개발도상국에는 엄청난 임팩트를 가져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그 랜딩 디파이 서비스의 이용자의 뭐 세계 1위가 나이지리아 막 이래요. 2위가 뭐 베트남, 뭐 케냐 뭐 이런 식으로 탄자니아, 네, 브라질 뭐 이렇게 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선진국에서는 이미 은행이 잘 돌아가는 나라는 필요가 없겠지만 그런 나라들한테는 또 될 수가 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달러로 빌리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법규가 생겨서 못하면 안 되겠지만 USDT로 이게 뭐 빌린다든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자, 하여튼 이 디파이가 엄청나게 크고 있고 어, 재작년, 재작년 여름에 엄청 핫했었죠. 그리고 지금 다시 좀 돌아오고 있어요. 근데 NFT에 약간 가려가지고 조금 약간 그런데 하여튼 저는 지금 디파이를 네, 좀 하고 있고 원래는 금융 AI 사업을 하다가 지금 이 시대적으로 이거 하고 있을 때가 아닌데 생각이 들어가지고 디파이에 좀 뛰어들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금융 AI에 대해서 뜻을 버린 건 아니고 이건 약간 사적이긴 한데 한 3, 4년 내에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말 많고 탈 많은 NFT, Non-Fungible Token이라고 하는데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부분 소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약간 이거 실제로 이게 거래되는 거예요. 이게 키티 넘버 2647인데 이거를 소유권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솔직히 처음에는 이게 하이프라 생각하고 이게 말이 돼 이걸 위해서 뭐 몇천 달러 뭐 몇만 뭐 몇십억 뭐 냈다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 그냥 이게 지금처럼 이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에 소유권을 갖는다? 그래서 처음에만 이거 그렇게 되지 않을까 했는데 요즘 예술 작품뿐만이 아니라 게임 아이템 뭐 예를 들면 리니지 게임에서 그 소유권을 이걸로 증명을 한다 해봐요. 그다음에 뭐 가상 세계 뭐 부동산이라든가 뭐 구찌 뭐 프라다도 가상 세계 뭐 메타버스에서 막 패션 아이템 팔고 있잖아요. 그걸 NFT화가 파는 거죠. 그래서 미변조가 불가능하니까 안 그러면 구찌백 누가 그냥 미변조 해가지고 나 구찌백 그 메타버스 내고 다녀 이럴 수 있는데 NFT화를 하면 이거 내 거야 이게 증명이 되니까 너도 나도 다 뛰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이키 뭐 하여튼 다 되고 있어요. 다 뭐 이거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 배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예술가대학 이런 분들한테 엄청난 기회인 거죠. 예, 반고 이런 뭐지 고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게 가난했잖아요. 피카소 이런 분들도 돌아가셔야 가격이 오르는데 이제 죽기 전에도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좀 활성화한다는 의미에서 되게 좋은 것 같고 메타버스랑 자연히 연계가 되죠. 예, 메타버스 약간 가짜 세상인데 소유권이라든가 이런 걸 진짜처럼 해주니까 그 증명이 되니까. 네. 자, 그래서 이더리움은 그 이더리움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USD 3달러 내가 받아갖고 내일 받을 3달러 이더가 내가 3일 전에 뭐 아마 100일 전에 뭐 낸 3달러 아닐 거 아니에요. 뭐 근데 NFT는 이게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있는 NFT들 대부분 그 이더리움 베이스 ERC 토큰이라고 하죠. ERC 톤이라고 NFT는 아닌데 하여튼 NFT 그 ERC 이더리움 기반으로 이제 만든 거고 워낙 다른 기반들도 막 생겨나고 있어요. 솔라나라든가 뭐 네.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패드가 아닌 것 같고 다만 주의해야 될 거는 막 이거 있잖아요. 뭐 그 앨런 머스크 뭐 여친이 뭐 그린 그림이 뭐 몇십억에 팔렸다. 근데 그것들은 약간 처음에는 패드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자전거에도 약간 있어요. 예. 그 짜고 치는 거죠. 야, 너가 100억에 산다 해. 내가 100억 팔게. 그다음 나중에 돈 줄게.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네. 그것도 또 들킨 것도 몇 개 있어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주의를 하되 패드는 그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다. 네. 그래서 2022년에 뭘 봐야 되냐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아무도 몰라요, 솔직히. 네, 이거는 진짜 미지의 영역이고 처음에 인터넷 나왔을 때도 아무도 몰랐죠. 네, 페이스북 나올 줄도 몰랐고 구글 나올 줄도 아무도 몰랐어요. 네, 하지만 뭐 굳이 해보자면 sovereign data 뭐 약간 그 아까 말한 그 제로 놀래지 그러니까 누가 거시기 뭐 개인정보 몰라도 그걸 활용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음악도 NFT 할 것이다.
DAO는 뭐냐면은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 조직이 중앙 그런 거 없이도 잘 돌아가는 어떤 그런 사회를 만드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한 사회적인 혁명이에요. 예. 그런 것들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여튼 네. 이건 좀 어려운 얘기여 가지고 자, 저도 다오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 모든 디파이들은 결국에 다오를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자, 그다음에 또 이 인프라가 이제 많이 빨라지고 그리고 속도가 올라가니까 이 뭐냐 여러 그 체인들끼리 또 연결이 될 거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또 분화가 될 것이다. 뭐 그 얘기고 월렛이 이제는 그 거래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지금 제일 유명한 그 월렛이 메타마스크고 여러분들이 이 코인을 좀 공부하신다면 이걸 꼭 써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이 바닥이 워낙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제 강의나 이런 게 제일 좋은 자료가 아니라 최신 나온 유튜브나 커뮤니티, 이 바닥은 커뮤니티 중심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텔레그램, 심지어 텔레그램도 요즘 버리는 추세예요. 디스코드라고 요즘 그 젊은이, 저도 젊은이니까 어린 친구들이 쓰는 건데 이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 자, 그리고 실제로 크립토를 구매를 해보시고 서비스도 이용해보고 메타마스크도 설치해보고 이용해보고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저도 머리 싸매고 있는데 이거 안 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제가 아무리 강의를 잘해도 이거 안 써보면 이해가 안 돼요. 안 써보고 네, 자, 하여튼 그렇고 버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이 리포트 나왔고 그 메사리에서 영어로 한 거를 코빗에서 좀 요약 해석을 했습니다. 예, 이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또 그 SK증권 리포트 뒤에 나온 건데 주요 사이트들을 그래도 정리해 놨더라고요. 네, 그 디파이 퍼스는 디파이 보기에 되게 좋고 오픈시가 이제 그 NFT 경매 플랫폼 세계 1위고 뎁레이더는 이제 그 디센트럴라이즈드 된 앱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 것들 이제 그 레이더처럼 이렇게 포착해주는 애고 뭐 아까 크립토 콘티도 얘기했죠. 예, 이름 되게 잘 지었어요. 제가 선점했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 이더리움은 또 가스비라는 게 있는데 오늘 뭐 다 얘기를 못하지만 가스비가 이슈가 되는 뭐냐면은 이더리움에서 뭘 행위를 하면 스마트 컨트랙트라든가 뭐 이체를 하거나 하면은 이더리움 그 수수료를 내야 돼요. 근데 그 수수료가 옛날에는 쌌는데 이더리움 가격이 워낙 오르다 보니까 이게 비싸가지고 아무도 못 하겠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그 외계인 비탈릭이 엄청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추가 코멘트 이제 시간이 자, 추가 코멘트 고정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저도 그래요. 저도 포함해서 기존 금융권 종사자들이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는 걸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다른 제 지인들이나 뭐 동생들이 얘기해 보면 이게 돼? 막 말이 돼? 막 이러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예, 영화 같은 걸 많이 보셨죠? 네, 역사에도 보이시죠? 원래 기존에 담고 있던 분들은 다 고정관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렇게 아까 뭐 컨버전스에 뭐 새로운 컨버전스에 뭐 제가 이끌어 간다 그랬지만 저마저도 고정관념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원래 처음 나올 때는 기차도 그랬어요. 사람이 이렇게 빨리 움직이면 뇌가 뒤 붙어가지고 뭐 이 사람 정신병자가 될 거다. 비행기는 심지어 뭐 영혼이 이 속도를 못 따라가지고 우리 뭐 유체 이탈이 될 거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반대를 했거든요. 진짜로. 근데 블록체인도 엄청나게 그 비판하고 그러다가 제 생각에는 없어지지 못할 것 같고 심지어 CBDC가 나오더라도 이게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니고 얼마든지 또 우회도 가능하기 때문에 완전히 없애는 건 불가능하고요.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산 독재 진영 말고 그 자유 진영에서는 이걸 또 그걸 할 거고 언제나 그 혁신은 자유 진영을 그 억압된 그 진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자유 진영이 이길 거라 생각을 해요. 물론 틀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주식 채권처럼 메이저 에셋 클래스가 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추측을 하고 사실은 저는 조심스럽지 않고 여기 베팅을 한 거죠. 네, 베팅을 3년 전에 했었고 우리 그 자산 배분 모임의 그 CFA 자산 배분 그룹에서도 제가 여러분의 자산의 5%는 크립토로 갖고 계십시오. 3년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었어요. 네.
근데 2년 후에 확인해 보니까 90%가 안 크레딧 안 하셨더라고. 근데 하여튼 자, 근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얼리 스테이지고 제 의견으로는. 그다음에 기존 금융권에서 해결 못했던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고 또 혁신적인 것들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아까 말씀드린 덱스 AMM, 오토 마켓 메이킹, 퍼페추얼 퓨처스는 만기가 없는 선물이고 레버리지를 1배에서 100배로 마음껏 조절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소수점 0.0001 계약으로도 계약할 수 있고 CME 선물이 완전히 원시인 물건처럼 보이게 되었어요, 저는. 네, 이것 때문에 반성해야 돼요. 우리 저를 포함해서 기존 금융권 사람들이 반성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 그 환율을 알고리즘으로 또 그 컨트롤하는 또 스테이블 코인도 나오고 하여튼 뭐 정말 여러 이노베이션이 나오고 있고 은행 계좌 없는 개발도상국 아까 얘기했고 진짜 이 바닥이 얼마나 빨리 변하냐면은 한 달이 1년 같아요. 뭐 3년, 5년 같기도 하고 굉장히 빠르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사람들이 잘못되거나 편향된 개념이나 이해가 굉장히 난무하고 있어요, 사실. 사실 저도 그럴 수 있어요. 네, 저도 그럴 수 있고 제가 말한 게 다 정답이 아닌데 그래도 CFA 이게 오브젝티비티와 프로페셔널리즘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 노력을 하고 있고요. 워낙 초기이고 아직도 발전이 한창인 분야이니까 여러분들 꼭 그 관심 가져주시고 오늘 드렸던 말씀이 그나마 언브로킹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예. 아니, 정말 오늘 강의가, 저 자신한테도 참 의미가 있었던 게요. 사실 저는 저 누구보다도 좀 무지하고 그러다 보니 좀 상당히 회의주의자에 가까웠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그 코인과 토큰의 개념, 그 OS와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그 개념을 제가 듣고 사실 정말 많은 이에게 많은 설명을 듣고 강의도 찾아보고 했었는데 사실은 계속 무지하고 회의적이었는데 지금 사실 약간 아차 싶은 좀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정 CFA님한테 이게 명숙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식의 제가 질문 드렸는데 사실 그것보다 좀 더 앞서서 다른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네. 제가 먼저 질문을 좀 드리면 네. 아까 중앙정부에서 이제 디지털 화폐 계속 이제 적극적으로 네. 발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네. 그 중앙정부의 그 디지털 화폐라는 개념은 좀 무식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해 주신 코인과 토큰의 그 개념에서 어느 부분에 속해 있는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코인이죠. 그 코인, 개념적으로 보면. 네. 코인의 시스템으로. 네. 그 그럼 OS 저는 같은 걸 만들 거잖아요. 인프라 같이. 예. 네. 예. 그 나라마다의 인프라를 세운다라는 개념으로 좀 이해를 그렇죠. 하면 될까요? 네. 그러면 조금 아까 제가 이제 했던 질문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블록체인의 그 철학과는 좀 또 멀어지는 걸 수도 있지만 국가에서 이렇게 인프라를 만들고 뭐 말 그대로 조금 검증된 OS, 보증된 OS를 체계를 깔면 그 위에 지금 현재 다른 OS들 민간이 만든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네. 이런 부분이 영속할 수 있을까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물론 예. 최악의 경우에 뭐 네.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뭐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다른 거는 불법이다. 뭐 하면 사형이다. 이러면 없어지죠. 막 음. 언더그라운드 지하 세력을 뭐 쓸 수는 있겠지. 뭐 저기 네네. 우회하고 막 그래 가지고 뭐 VPN이나 뭐 그 예. 뭐 다크 웹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할 수 있겠지만 예. 그럼 없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이 블록체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그 응용들이 있고 이거를 예. 공공 분야나 정부에서 다 할 수 없을 거예요. 안 그러면 네. 페이스북이나 뭐 구글도 예. 정부가 만들었겠죠. 근데 그걸 예예. 경쟁이 안 되기 음. 때문에 영속할 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이제 공존하는 체계들이 인제 생겨날 거다. 이게 뭐 예를 들면 이제 IT 세계에서도 뭐 국가의 부분과 민간의 음. 부분이 있듯이 이 블록체인도 공공과 민간이 이렇게 협력해 나가면서 하나의 세계를 만드는 것으로 발전할 거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네. 되겠네요. 특히 자유진영에서. 그리고 자유진영에서 예. 이거를 통해서 사회적, 경제적 이득을 보기 시작하면 예. 공산국이나 독재국은 또 경쟁에 또 밀리는 거죠. 그쵸. 음. 또 다시 한번 좀 더 후퇴되는 네. 그런 결과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좀 전 다른 좀 면을 많이 이해하게 됐고 아마 강의 들으신 분들도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혹시 또 채팅에 다른 질문들 혹시 있으실까요? 지금 따로 질문이 올라오고 있진 않은데 다들 쪼금 이렇게
감명받은 상태에서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박주현 CF님께서 테마별로 좀 보여주는 코인 비중 어떻게 되고 또 운용 전략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좀 궁금하십니다. 일단 이 질문은 좀 제가 답변을 드리기에는 예. 일단은 말씀드리면 이게 좀 그 개인정보도 약간 있는 건데. 뭐 아주 뭐 오버럴하게라도 뭐 한번. 근데 일단은 이거예요. 그 비트코인이랑 이더는 기본으로 좀 어느 네. 정도 들고 있고, 약간 그 S&P 지수 약간 ETF 마냥, 그다음에 네. 좀 밀고 있는 디파이 코인들이랑 좀 그런 네. 것들을 좀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 네. 전략은 예. 큰 그림에서 이렇게 해야지 막 그 예. 깨짝깨짝 뭐 스캘핑하고 이래가지고는 벌기 쉽지 예. 않아요. 하루 종일 볼 수도 예. 없고 밤새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좀 이렇게 음. 들고 가는 전략을 하고 있고, 뭐 네. 손절은 가끔 하는데 그러다 다시 담죠 이렇게. 네. 예. 선생님이 좀 더 바꿔서 저는 사실 대단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회의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 네.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 안 가졌었는데 만약에 아이한테 좀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아이는 장기 투자니까 그냥 한번 이렇게 좀 사준다? 뭐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좀 추천해 주시는 그냥 뭐 그러면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로 뭐 이렇게 이거는 진짜 개인 의견이에요. 예. 이더리움, 솔라나. 네. 그런 거를 좀 뭐 더 이상은 소액으로. 너무 개인적일 것 같아가지고 네. 망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거고 이런 것들은. 뭐 네. 엔트리로는 그 정도.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근데 네. 참고로 종교가 이더리움이기 때문에 예. 지금 디파이 참고하겠습니다. 서비스도 이더리움으로 만들고 있고, 그래서 좀 사족이 좀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네. 이게 저는 단순히 정말 그냥 '화폐를 대체하려는 건가 보다.'라고만 계속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저희 거래 시스템이나 전반적인 이 자본주의를 좀 더 풍요롭게 하는 인프라로서의 역할로를 네네. 네. 좀 더 맞는 이해인 걸로 음. 제가 이제 '이해가 참 많이 부족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지금 진화된 저희 통화할 수 있어. 진화된 통화. 그쵸. 지난해 네. 통화. 네. 거래까지 다 관장할 수 있는 네. 입니다. 지금 여기 정승혜 CFN님께서 구글 어스는 어디에 저는 해당하냐라는 질문. 질문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구글 저도 어스는 그냥 그렇습니다. 앱 아닌가? 여기 코인이랑 상관없고. 네. 하여튼 소속회사는 블록체인 회사고 뭐 액셀러레이팅도 하고 VC도 하고, 그다음에 그 예. 하루 인베스트라고 예. 약 100개국 고객에 한 5천억 원, 4,500억 원 코인을 운영하고 있는 자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 그 신사업 팀들이 있고, 그 신사업 팀 중에 제가 있어서 디파이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 이름은 뭐 아까 전에 회사 이름은 홍보가 잘 안 돼 있어요, 사실은. 일부러 그렇게 저기 예. 너무 이거에 막 홍보하고 그러기보다는 그냥 꿋꿋하게 그냥 할 일 하자 뭐 이런 거였는데. 예. 지금 임신영 CF님께서 왜 비트코인을 추천하지 않으시냐. 아까 전에 종교 전쟁 일어나면 안 되니까 비트코인도 좋습니다. 비트코인 좋습니다. 좋은데 이번에 테스트 있잖아요. 이미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활용도가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게 있잖아요. 물론 비트코인도 약간 뭐 사이드 체인이나 뭐 그 랩 해가지고 WBTC 뭐 그런 것들을 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더리움이 그 철학이 저는 더 좋기 때문에 더 좋아하는 거지 비트코인을 싫어하는 건 아니고요. 비트코인도 엄청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안정적이고 해킹 안 될 거가 비트코인이에요. 예. 확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더 스마트 컨트랙트 시스템이 좀 더 확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더리움 다음에도 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잖아요. 야후가 최종으로 나온 거 아니잖아요. 야후가. 네. 그죠. 이더리움이 지금 야후도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약간 넷스케이프일 수도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번 좀 관심 있게 보고 너무 회의론으로 접근하지 않고 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오늘 레슨 런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 포트의 수익률이 제일 좋은 게 코인일 수밖에 없는 게, 조금만 넣었는데도 막 뭐 몇 배가 되어 있으니까 이길 수가 없지 주식이. 네, 그렇습니다. 물론 떨어질 때도 막 몇 개 떨어지죠. 막 50% 막. 네. 근데 비트코인이
1불도 안 된 거에서 뭐 몇만 불 될 때까지도 계속 그런 식으로 올라왔어요. 이렇게 표현해서 계속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로고 차트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뭐 상당히 뭐 최근에 가장 핫한 자산이다 보니까요. 예, 오늘 좀 시간이 넘었는데 이렇게 좀 아주 또 뜨거운 Q&A 시간까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부족한 정말 발표라고 생각해요, 근데. 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예, 상당히 저는 오늘 좀 많이 충격을 받아서 예, 정말 예, 감사했습니다. 예,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좋은 네. 오후 되십시오.